이른 아침 첨사에게 편지로 말하길. 귀공의 멀미가 차도가 있다면 다행입니다. 저희는 편안한 밤을 보냈으나 가와카미는 설사병에 차도가 없어 잠을 이루지 못한 지 오래입니다. 빨리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오늘 출발하면 수로로 얼마나 가서 어느 곳에 도착합니까? 설사병이 차도가 없다고 하시니 걱정입니다. 저도 멀미에 차도가 없지만 그대들을 위해 출발할 것입니다. 남쪽으로 향할 것인데 오늘은 바람을 타고 가므로 어느 곳에서 머물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진시가 되어 첨사의 배에 다시 올라갔다. 이윽고 세척의 배는 모두 돛을 펼치고 위도에서 출발하였다. 이날의 바람은 미약하여 항해가 순조롭지 못했다. 폭염도 혹독하여 배 위에서 견디기가 힘들었다. 나는 종복을 불러 양산을 펼치도록 하였다. 그때 조선인 한 사람이 이를 보더니 종복 대신 양산을 들어주었다. 나는 상으로 설탕을 조금 맛보게 하였는데 이를 본 조선인들이 서로 양산을 들려고 오는 덕에 종일토록 더위를 피할 수 있었다. 동자 지로가 배 난간에 의지하여 용변을 보려고 하였는데 배가 흔들렸다. 조선인 병졸 중 머리가 희고 푸른 옷을 입은 자가 급히 일어나 지로를 안았다. 지로는 부끄러운지 사양했으나 그는 지로를 잡아주었다. 그 모습이 무척 친절하였다. 잠시 뒤 그가 지나가다 나의 자리 끝을 조금 밟았는데 이를 본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 그를 양손으로 밀어 병졸이 돛대 아래로 떨어졌다. 분한 병졸은 일어나 서로 다투었는데 그는 적수가 되지 않아 금세 싸움이 끝났다. 병졸은 난간에 기대어 무릎을 꿇어안고 있었는데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다. 날이 저물고 바람이 멈췄다. 노를 저어 첨사의 배를 쫓아갔으나 사방이 어두워 첨사의 배를 분별할 수 없었다. 우리 뱃사람이 탄 배도 보이지 않았다. 대안 곳곳에 횃불이 보였으나 배는 그리로 나아가지 않고 닷을 내렸다. 나는 바다 위에 정박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배를 나아가게 하라고 했으나 조선인들은 그러하지 않았다. 나는 작은 배를 대어 포구로 생각되는 곳으로 배를 보내고자 하였더니 그제서야 조선인은 닷을 올리고 본선을 향해 나아갔다. 마침내 포구에 들어섰을 때 닭이 울었다. 포구에 들어서니 첨사의 배는 도착해 있었다. 그에게 밤새 있었던 일을 편지로 보냈더니 답신이 왔다. 그대의 배가 포구 안에 정박하였다고 하니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배 한 척이 들어오지 못하여 저희들이 작은 배를 내보내어 끌어올 수 있도록 하였으나 여전히 올 때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산에 올라가서 횃불을 들고 배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가 뜨고 날이 밝으며 다시 모일 수 있을 것이니 잠시 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곳이 어느 도이며 지명은 어떻게 되는지 물었으나 첨사는 이곳에 살지 않아 지명을 알 수 없다고 하였다. 어제의 항해는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았기에 종일 첨사의 배를 따라다니며 가다 멈추다를 자주 하였다. 그런 이유로 오늘은 목적지를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첨사에게 편지를 쓰길. 어제는 도착할 진이나 포를 알려주지 않으셨기에 우리의 배는 외롭고 두려웠습니다. 오늘은 배가 출발하기 전 이동할 곳은 어디이며 수로는 몇 리인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첨사는 답하지 않았다. 첨사의 배는 포구를 출발하였고 이내 우리 배도 그 뒤를 따랐다. 우리 뱃사람이 탄 배는 해상에서 5리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우리의 출발을 보고 그들도 따라 항해하였다. 처음 포구를 나설 때 바람이 동남쪽에서 불어오더니 한낮이 되자 바람이 없고 파도도 일지 않았다. 심지어 해상에서는 작은 섬과 괴함이 연이어 나타났는데 배 세 척은 이곳을 지난 뒤 돛을 내리고 배를 세웠다. 동남쪽에 큰 배 한 척이 있었는데 우리 배가 닷을 내리자 곧 그 배도 멈추었다. 마치 수로를 지키는 것 같았다. 오후 3시 무렵 서쪽으로부터 소나기가 내리더니 바람이 불었다. 우리는 때를 놓치지 않고 돛을 펼쳐 한 섬으로 나아갔다. 섬의 입구에 닿으려는데 회오리 바람이 빠르게 불어 배 안의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으나 조선인 선장의 빠른 조치에 평행을 유지할 수 있었다. 세 척의 배는 이곳에 무사히 정박하였다. 나는 첨사에게 편지를 보내어 도착함을 알림과 동시에 카와카미에게 약으로 쓸 것을 요청하였다. 답신이 이내 왔는데 오늘 아침에 돼지고기를 보냈는데 받았냐고 물어보았다. 우리 배에서는 이를 수령한 자가 없었는데 이 또한 지체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였다. 카와카미는 비인태수가 제공한 약을 다 먹었으나 사실 병에 차도가 없었다. 약이 떨어진 후로는 청나라에서 생산된 인삼을 달여 마시는 것이 유일한 것이었는데 이마저도 다 사용하였다. 나는 일찍이 조선의 인삼이 좋다는 명성을 들은 바가 있어 조선 인삼을 구해서 원기를 돕고 싶었다. 그래서 첨사에게 돼지고기에 대한 일과 더불어 조선 인삼을 구해주길 청하였다. 첨사에 답신이 왔다. 카와카미의 건강이 심히 걱정됩니다. 돼지고기는 아마도 중간에서 없어진 듯합니다. 이것을 찾아서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인삼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그것은 서울에서도 매우 귀한 것인데 하물며 구석진 바닷가의 천한 백성이
쉽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귀하의 뜻에 부응할 수 없어 한탄스럽습니다. 날씨가 맑고 파도가 잔잔하여 항해하기 좋은 날이었다. 하지만 이날 첨사는 배를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마침 카와카미가 기르던 양의 먹이가 다 떨어졌으므로 첨사에게 출발의 재촉과 더불어 양 먹이를 부탁하였다. 그의 답장이 도착하여 읽어보니 멀미로 인해 나빠진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 움직이지 못하는 듯 하였다. 양의 먹이는 풀을 구할 수 있는 만큼 보내어 준다고 적혀 있었다. 나는 연이어 이곳의 지명을 물어보았는데 첨사는 알려주길 거부했다. 여러 차례 물음에도 끝내 답하지 않아 나는 조선 선장에게 물어 이곳이 수도임을 알게 되었다. 한낮이 되어서야 첨사가 출발하고자 하였다. 첨사가 글을 보내길 어제 우리가 이곳에서 하루를 쉬어간 것은 우리의 피로를 걱정한 탓이라 적혀 있었는데 진실을 말하자면 그가 멀미가 심하여 가다 서다를 반복하다 섬이 나오자마자 일찍이 정박하여 자신이 쉬기 위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를 모른 척하고 마음 써주어 감사하다고 답하였다. 연이어 첨사는 잠시 뒤 임자도에서 호송할 배를 갈아타게 될 것이라 말해주었다. 임자도 첨사와 지도 만호가 우리의 호송을 책임질 것이라 알려주었다. 배가 출항하여 한 포구에 다다르려 하는데 우리의 배가 포구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조금 떨어진 곳에 닷을 내렸다. 이곳에서 우리는 지난번 요청했던 닭과 정체를 지급받았다. 그리곤 바다 위에서 나를 보냈다. 새벽 일찍 첨사에게 편지를 써 출항을 재촉하였다. 카와카미가 점점 상태가 좋지 않아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고자 하였다. 오후에는 갈 수 있을 것이라 알려주었는데 마음이 급하여 초조하였다. 미시에 이르러 두 관인이 찾아왔다. 이들은 용호사라고 하여 우리를 호위하는 임무를 맡았다. 한 사람은 절충장군 박궁량이고 다른 이는 수군만호 오자명이라 하였다. 이들은 우리의 물품을 호송할 새로운 배로 옮기고자 하였다. 잠시 기다리자 큰 배 한 척과 작은 배가 우리 배 주변으로 왔다. 조선인이 많이 올라와 우리의 물품을 큰 배로 옮겨주었다.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이 일이 끝나 우리들도 큰 배로 옮겨갈 수 있었다. 지난 항해에서 우리들 25명은 두 배로 나누어 탔기에 이날 한 배에 모두 모이게 된 것을 매우 기뻐하였다. 초경이 되어 어두워지자 조대영과 자명, 궁량이 우리에게 이별을 하기 전 대접을 하고자 찾아왔다. 그런데 음식을 차린 소반을 오자명에게만 주고 다른 사람들은 바구니에 음식을 담아 자리 위에 깔아놓았다. 조대영이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였으나 우리들은 먹지 않았다. 그가 강경하게 음식을 먹길 권하므로 히다카는 오자명의 소반 위에 있는 음식에 젓가락을 대어 몇 점의 계란과 고기를 먹었다. 히다카가 나에게도 먹으라 했으나 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가 글로 조대영에게 이르기를 한 사람에게만 제대로 된 소반을 주시고 다른 이에게는 음식을 자리에 내어 놓았기에 음식을 아무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제대로 소반에 모두 내어주시거나 여건이 어렵다면 모두가 자리 위에 주십시오. 그대들이 먼저 먹는다면 저희들도 먹겠습니다. 조대영은 즉시 오자명의 소반을 치웠고 우리들은 서로 마주하여 음식을 먹었다. 아침에 비가 내려 출항하지 못하고 있었다. 어제 우리 측 사람들이 큰 배로 옮겨 한 배에 모두 있게 되었으나 조선인 선장이 비가 오고 파도가 치는 것을 걱정하여 내게 말하길 사람이 많으니 만약 태풍을 만난다면 그 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그대들은 배를 나누어 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선인 선장이 우리의 안위를 걱정해 하는 말이었겠으나 이는 나 혼자 결정할 수 없는 일이기에 조선 관인들에게 물어 결정하겠다 알렸다. 잠시 후 궁량과 자명이 와 선장의 말을 이들에게 알렸다. 그들이 말하길 당초에 함께 배를 타게 된 것은 군께서 좋다고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듣기로는 위험한 상황인 듯하니 마땅히 방법을 헤아려 처리하겠습니다. 나는 고군산 첨사의 멀미 때문에 핑계를 대고 쉬어가는 거라 생각했기에 화가 났다. 고군산에서 이곳까지 이르기까지 이미 8일이나 경과했습니다. 헌데 겨우 300리밖에 오지 못했습니다. 이는 곳곳에서 머물렀기 때문 아닙니까? 하물며 이 기간 동안 카와카미는 약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고군산 첨사가 한 일이 아니면 누구이겠습니까? 저희들은 분노와 원망에 가득 차 있습니다. 만약 풍파가 진실이라면 항해는 불가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의미 없이 이미 여러 곳에서 지체하였기 때문에 그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지체하여 머문 것은 바람으로 인해 날씨가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호송하는 관인이 교체된 일도 있을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함께 고생한 관원에게 화를 내십니까? 여러분의 상황은 모든 사람이 슬프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찌 소홀히 하겠습니까?
그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요청하는 것을 들어주려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었기에 두 사람에게 감사함을 글로 썼다. 조선 관인들은 바닷길인 탓에 지급이 늦기는 했어도 땔감과 양미, 장거리를 꼭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내가 집을 생각하는 마음은 진실로 일각의 천추 같았다. 나는 숨을 고르고 두 관인에게 분선에 대한 결정을 맡기고 필담을 마쳤다. 한낮이 되어 고군산 첨사 조대영이 출발하려 하였다. 글을 하나 보내어 왔는데 내용은 이러하다. 저의 병은 전과 비교하여 10배나 심합니다. 오늘 이제 저는 돌아가고자 하니 바라건대 마음의 흔들림 없이 영달하십시오 라고 하였다. 이내 조대영은 배를 타고 돌아갔다.